원장님 책에서 단기 매매의 최고의 기법으로 볼린저 밴드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요. 볼린저 밴드 뭔가요? 볼린저 밴드는 이제 네. 보조 지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보조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때 가장 유행했던 널리 알려진 보조 지표에 속하는데, 보조 지표로서 이제 볼린저 밴드는 한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그 2010년 이전에 선물 매매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선물을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할 때, 하루 만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이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선물도 줄어들고 예전 같지 않은데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HTS에 볼린저 밴드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의 변동성과 흐름을 분석해서 이걸 지표로 삼기 위해서 1980년대 초반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투자 전문가가 고안한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폭이 표준 정규분포 함수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주가에 따라 위아래로 폭이 같이 움직이는 밴드를 만들어서 그 밴드를 기준선으로 판단하고자 고안한 지표예요. 주가 변동이 표준 정규 분포 함수에 따른다. 어려운데요. 그런데 대수의 법칙은 대부분 표준 정규 분포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횟수가 많아지면 대부분 일정한 통계치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리는 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활용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질까요? 볼린저 밴드가 이제 상한 밴드, 하한 밴드 이게 있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변자를 해서 구해놨거든요. 네.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보조 지표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빨리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를 찾겠다고,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을 예를 들면 보통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하는데 자기는 3일 이동평균선으로 HTS를 조정하거나 10일 이동평균선 대신 8일 이동평균선으로 조정하거나 20일 이동평균선 대신 16일 이동평균선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 그냥 HTS에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지표는 비슷하다면 과거 거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엔벨리프보다는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고 RSI보다는 스토캐스틱을, 그 다음에 CCI보다는 DM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것보다는 최근 업데이트된 최근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주가는 네. 90% 이상 볼린저 밴드 내에서 네. 수렴과 발사를 반복하거든요. 네. 하지만 가끔 범위를 이탈할 경우가 있어요. 위로든 아래로든. 이럴 때가 매우 중요한 매수 매도 포인트거든요. 일단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밴드 그 폭이 축소되면서 오랫동안 주가가 행보하면 볼린저 밴드 폭이 점점 축소되거든요. 네. 밀집 구간을 거친 후에 상단 밴드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하단 밴드를 하향 이탈할 때 매도하는 걸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차트에서 1번의 모습은 밀집부 상단 밴드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으로 매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오래 횡보하여 밀집됐다가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 매수하라 말씀이신 거죠? 네. 어렵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볼린저 밴드가 막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그러고 뭐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활용하기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상단 밴드하고 하단 밴드는 지표를 활용하는 추세 추종법인데, 주가가 상단 밴드에 접근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때는 이제 매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단 밴드에 접근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하는 기법입니다. 차트에서 보면 2번 자리에서 시향이 긍정적이면 매수하고, 네. 3번 자리에서 시향이 각종 지수가 부정적이면 매도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이제 반전 기법으로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러 번 건드린다면 이때는 하락이 예측되니까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좋고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여러 번 건드린다면 이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하는 방법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트에서는 이제 4번에서 각종 지표가 약세를 보이거나 또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운봉이 나올 때 매도하면 좋고요. 차트 5번 자리에서는 각종 지표가 강세를 보이거나 시향이 긍정적일 때는 매수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급격히 이탈할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폭락하다 보면 그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막 이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약간 양봉이 나오거나 그럴 때 매수를 하면 성공 확률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근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번에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한 1차 매수, 2차 매수를 분할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